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 9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으로 여야 원내대표와 가족들 협상이 매우 긴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팟짱은 이 소식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팟짱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야 원내대표들과 세월호 유가족 대표가 모여서 이틀째 3자 회동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생중계로도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논의 과정이 일부 공개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줄곧 이 현장을 지켜온 기자와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정치부 특히 이제 야당을 출입하고 있는 최지용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최 기자 나와 있나요? 예, 오마이뉴스 최지용입니다. 네, 오늘은 골방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것 같아요. 다시 골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녹음을 하려고. 네, 예. 네, 네. 자, 얘기를 곧바로 시작을 해보죠. 아침에 굉장히 소란스러웠던 것 같은데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 논의 지금 어떤 단계까지 와 있는 건가요? 어제 그 3자 회동이 29일 날 이제 3자 회동이 있었죠. 첫 3자 회동이었는데요. 여기서 사실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가 네. 새로운 안을 제시를 했다라는 게 오늘 아침에 이제 좀 전해졌고요. 그렇죠. 그거 관련해서 이제 유가족이 그 안에 동의를 하고, 네. 그리고 새누리당이 거기에 이제 합의를 해주면 네. 세월호 특별법이 이제 처리될 수 있다라는 좀 밝은 전망이 좀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아침 상황에 이제 돌아가는 걸 보면요. 네. 그렇게 감지됐던 기류와 다르게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그 박영선 대표가 제시했다는 그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명확하게 흘러나왔고요. 네. 이 유가족 측에서도 그 안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교감을 했다는 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분위기가 또다시 급반전되는? 예, 반전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차분차분하게 하나씩 좀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죠. 그 최지용 기자가 오늘 아침에 저한테 카톡을 보냈잖아요. 네네. 아침 8시에. 네. 유가족 긴급총회 안건 해가지고 현재 유가족 긴급총회 안건이 여야 유가족 3자 회담에서 나온 안건인데 여기에 보면 1차 안전장치, 2차 안전장치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면은 상설특검법에 따른 그 특검 추천 위원 순서, 그러니까 7명 있죠. 2차 합의, 819 2차 그렇죠. 합의 때 네,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819 2차 합의 때 나온 거에 따르면 그 여당이 2명 추천하는 것을 가족과 야당이 사전 동의, 네? 사전 동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추천된 그 특검 후보군 4명을 가족 또 여야가 합의해서 구성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차, 2차 거쳐서 거기서 이제 둘을 특검으로 추천한다. 이런 안인데 이게 박영선 안이라는 건가요? 네, 정확하게 다시 짧게만 말씀드리면요. 네. 처음에 1차는 특검 추천위원회 여당목 2명을 이제 유가족이 사전 동의를 얻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7명의 특검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특검 2명을 뽑게 돼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4명의 특검 추천 후보군을 유가족들이 제시를 하고 네. 그 넷 중에 2명을 고르는 게 지금 이제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근데 그게 법 안에는 없잖아요. 네? 법 안에는 상설특검법 안에 4명을 하도록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2명 아닌가요? 그게 지금 여당이 네. 반대를 하는 이유인데요. 네. 지금 오늘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네. 특검 이제 상설특검법이라고 하죠. 줄여서. 네. 이 상설특검법에 이제 특검 추천위원회는 독립적으로 특검을 그러니까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다. 네네. 근데 이제 유가족이 4명의 후보군을 제시를 하는 것은 이 법안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반대 의사를 밝힌 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유가족들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다라고 네.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이 박영선 원내대표가 제시했던 이 안 자체가 지금은 붕 떠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그 유가족들이 총회를 열어서 논의할 거라고 알려진 안은 유가족이 아니라 박영선 대표가 낸 안이었고 이것을 사실상 뭐 아침에 보면 뭐 전권 위임 논란이 계속 되던데 이게 유가족들이 생각한 안이 아니었는데 박영선 안으로 해서 여당 그 논의 테이블에 올라갔고 여당 내에서도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통보가 오면서 사실상 이 안은 다시 또 유명무실한 안이 돼버린 거네요. 예, 사실상 지금은 뭐 다시 새롭게 논의가 되면은 이 안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네. 지금 더 이상 이 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오늘 네. 공개된 그 3자 회동에서는 네. 이한구 원내대표가 네. 유가족들에게 그 새정치연합 박영선 대표에게 어쨌든 협상의 정권을 넘겨주어라라는 요구를 계속 한 거고요. 네. 근데 사실 그 이한구 대표의 말이 좀 맞지 않는 게 네. 네, 유가족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권한이 없는데 어떤 권한을 위임하라는 건지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협상할 테니 너는 반대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네. 이제 돌려서 그 위임이라는 말로 계속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공개적으로 약간 공개적으로 그 회동을 진행한 것도 네. 방송을 통해서 약간 유가족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오늘 어쨌든 2시에 본회의가 잡혀 있잖아요. 네네. 정의화 의장이 원래 26일로 되어 있던 국회를 네. 야당이 미뤄달라고 해서 이제 30일로 한 건데 네. 여당의 입장에서는 오늘 어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네. 야당이 지금 하루 한 번 미룬 이 본회의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이걸 해주지 않아도 자기들이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 본회의에는 야당이 참석해야 되고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네. 여당은 불리할 게 없거든요. 특히 정부도 그렇고 어떤 뭔가 입을 맞추거나 뭐 정확하게 그런 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증거인멸이나 뭔가 희석되고 옅어지는 시간은 점점 길어질수록 그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여당과 정부는 여유가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굳이 그 안건 박영선 대표가 제시했던 그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유가족들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면서 오히려 시간이 길게 지나가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비공개로 회의가 전환이 됐는데 이 비공개 회의가 이 비공개 회의석상에서 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앞으로 오늘 그 세월호 특별법 타결 가능성이나 이런 전망은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딱 또 이렇게 이거 맞춰야 되는데요. 네. 못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현장에서 보고 본 바로는 이한구 대표가 어제 했던 말과 오늘 했던 말이 상당히 다릅니다. 네. 어제는 회동을 마치고 나오면서 새로운 안이 합의가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합의는 새정치연합과 유가족의 합의입니다. 네. 이 합의가 되면 새로운 안을 가지고 나도 우리 당 의원총회에 가서 새롭게 추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네. 말을 했습니다. 네네. 사실상 그 말에는 어떤 새로운 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고 실제로 뭐 양쪽이 어느 정도 교감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네. 그 안을 이제 유가족과 야당이 정리를 해서 오면은 네. 그거를 이제 우리 의원총회에서 추인 절차를 해볼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이제 해석이 됐죠. 근데 네. 오늘은 전혀 그런 그 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네. 야당과 협상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3자 협상을 하는 게 아니다. 네. 야당과 협상을 하는 거니까 유가족이 가진 권한을 박영선 대표에게 위임하라. 이 요구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사이에서 분명히 어떤 청와대가 제시했던 가이드라인을 네. 다시 지키라라는 윗선의 오더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고하게 태도가 더 이상의 협상을 할 수 없다라는 쪽으로 다시 돌아섰기 때문에 네. 유가족들이 원하는 또 새정치연합은 또 유가족들이 원하지 않는 또 특별법을 또 합의해 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네. 상황상. 예. 그러니까 타결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저는 지금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에 본회의는 열리고 이 본회의에 새정치연합은 참석을 하나요? 네, 그거를 이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원총회에서 130명의 의원들의 의견을 일일이 다 묻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럴 물리적 시간이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본회의가 네, 네. 뭐 몇 시간 또 뒤로 연기되지 않는 이상. 네. 그래서 새정치연합이 어떤 만약에 타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새정치연합이 어떻게 할지는 그 본회의 직전에 소집되는 의원총회에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의총 소집 요구가 나왔어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의총 시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 3자 협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야 이제 의총이 열릴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본회의도 나오는 거고 시간이.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최지용 기자 계속 현장에서 고생해 주시고요. 네네. 네, 필요하면 내일 또 연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지용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장윤선 기자의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자, 오늘 색깔 있는 인터뷰 제가 미리 그 트위터에 좀 올려봤어요. 아침에 일찌감치. 했더니 벌써 달라. 뜨거워요? 뜨거워요. 여기저기서 막 떴다 파통령? 미리 치고 들어와 또. 소개도 안 했는데. 네.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전국구의 진행자이시자 대표이사. 대표이사. 단 하나뿐인 정통 대권 후보. 그래요? 라고 소개를 꼭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 더 있어. 팟캐스트의 대통령. 파통령. 네, 파통령으로 바뀌었다. 파통령이 팟짱을 누른 거지 그냥. 네, 정봉주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아침 일찍. 팟짱 애청자 여러분.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됐죠, 팟짱? 일주일. 예, 일주일 됐어요? 예. 그동안에 귀가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지루한 방송 듣느라고. 오늘 제가 귀를 좀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청취율 제조기, 청취율의 마이다스. 그러니까. 예, 정봉주 의원님을 모시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입장이 바뀌었어요. 제가 맨날 소개받다가 고정 2. 고정이었었어요? 고정 2. 전직 고정 2에서 이제 현직 진행자로 바뀌었는데요. 팟짱 좀 들어보셨어요? 팟짱이요? 네. 지루하더라고 좀 듣다가. 아니 우리 거도 안 듣는데 뭐 전국구도. 뭐 들어오자마자 막 디싸고 그래요. 전국구는 이 편집하면서 듣다가 오바이트에 너무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요즘은 PD한테 다 넘겨요. 중간중간에. 딱 그래서 요즘은 그 전국구로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면 1시간 20분쯤 되거든요. 되게 길어요 거기. 예. 근데 전체 내용을 듣지 않고 전수조사래. 5분, 12분 느닷없이 파고 들어가고 조사래. 근데 딱딱 거기서 걸려 잘못하는 걸 PD가. 진짜? 우리 PD 허접한 새끼. 오늘 우리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는 그 전직 몸담았던 정당. 지금은 탈당했죠. 아니 탈당이 아니라 당적을 갖지 못해요. 선거법 때문에. 없어서. 그렇구나. 피선거권이 없어. 그래서 막 욕하는구나. 아니 원래 옛날에 있을 때도 욕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국면에서 굉장히 실수를 또 2번이나 연거퍼서 하고 또 지지율이 거의 바닥이에요. 지지율이요? 지지율이 뭐 10%대로 폭락을 한 지 이미 오래됐고 그리고 비대위 전문 정당이에요. 2012년에 대선 끝난 다음에 2013년에 비대위하고 또 비대위가 됐어요. 그때도 문희상 비대위원장이죠. 그때도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자기가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장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번엔 또 왜 비대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당이 엉망진창인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스텝이 왕창 꼬였죠. 스텝이.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꼬였다고 보세요?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방안이나 이런 거 갖고 얘기하면 새정연은 답이 없고 정신들을 차려야 되는 게 이거예요. 새정치연합은 망해가는 부잣집이거든. 망해가는 부잣집? 망해가는 부잣집이에요. 근데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 그럼 노무현 대통령 이때 재산을 많이 모아놓은 거야. 아주 부잣집이었어.
아새끼들이 잘못해갖고 까먹고 있어. 아들들이 뭐 딸들도 있겠지 간혹. 딸들도 있고. 예. 그래서 전문용어로 연놈이 다 까먹고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이런 걸 욕이라고 들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 댓글 딱 했더니 노무현 대통령은 역시 훌륭해. 대통령은 씹히는 자리다. 맞아요. 욕 먹는 자리다. 맞아. 아 정치 그다음에 난 박지원 나하고 딱 맞는 쌍깔 그러거든요. 쌍깔? 예. 쌍깔떼기라고 엄청 깔떼기 아니에요 거기도. 네, 장난 아니죠. 예. 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루한 예를 들어서 뭐 모바일 정당 안 된다든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제일 팡팡 튀잖아요. 맞아요. 제일 무서워하고 쟤들이. 그러니까 여의도 안에서는 박지원 의원을 제일 무서워하고 여의도 밖을 나가면 정봉주를 제일 무서워하고. 근데 내가 범위가 좀 넓어. 여의도는 좁잖아. 그 안에서 무서워해봐야 뭐 어쩌하지. 근데 박지원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박영선 대표가 막 욕 먹을 때 원내 대표는 의원들한테 씹히는 재미로 하는 자리다. 씹히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욕 먹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욕하는 사람과 이제 그건 좀 이따 이제 문재인 의원한테도 똑같은 얘기인데 욕하는 사람과 만나는 게 정치예요. 욕하는 사람과. 근데 욕하는 사람을 멀리하잖아요. 멀리하죠. 내가 욕 엄청 해야 됐거든. 내 친한데 이 세월호 문제 때문에 제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막 욕을 해댔단 말이에요. 세월호 갖고는 전화 안 해요. 아무도? 박영선 대표는 당에서는 워낙 저를 무서워하니까 전화를 안 하고 박영선 대표쯤은 제가 박영선 멱살 잡고 싸우라 막 이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게 내가 뭐 넥타이도 안 맸는데 그 멱살 잡을 때 넥타이 맨 사람 잡아주기에 서로 쥐고 흔들기가 편하거든요. 그 손잡이도 없는데 자꾸만 왜 내 멱을 잡으라 그러냐. 이렇게 좀 위트 있게 나한테 전화를 해주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런 뜻으로 했다라고 하면서 소통이 되는데 일체 연락이 없어요. 근데 야당이 원래 소통에 강하고 대중 정치에 강하고 이래야 멋이 있고 맛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재산을 잔뜩 모아놨어. 그걸 까먹고 있는데 이놈의 인간들이 아직도 까먹을 재산이 많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떡고물 조금 남은 것 같고 계속 싸워대는 거야. 그러니까 더 싸워라 이거야 제 얘기는. 왕창 망할 때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망할 때까지 더 싸워라. 더 싸워라. 그리고 절대로 이런 거예요. 새정치민주연합 정당은 사라질 수 있어요. 내가 늘 주장하는데 그러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개혁과 진보를 바라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새정치연합이 망한다고 진보 진영이 망합니까? 개혁 진영이 망하고 민주주의가 망해요? 민주주의가 망하는 거는 지들이 없어지면 민주주의가 더 살지도 몰라. 그러니까 제가 세월호 국면에서 왜 이렇게 안 싸우고 못 싸우냐. 그러니까 누가 예컨대 정청래 의원이 뭐 단식을 시작하면은 야 동료 의원 단식하는데 우리도 좀 가서 하자. 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범위를 넓혀가고 막 유민이 아빠만 굶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가 뭐 국민의 고통을 대신하는 정치인들인데 이러면서 좀 그런 그림이라도 만들어라. 아무도 안 싸워요. 심지어 국회 정문 앞에서 막 싸움이 붙어가지고 막 은수미 의원이 못 들어오고 막 이런 상황인데 아무도 나와보지도 않아. 그래서 정말 이상하다. 그랬더니 전부 딴 얘기만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건 거예요. 2016년 총선인데 그 앞에 1년만 열심히 하면 또 된다. 당선될 수 있다. 왜냐? 대안이 없으니까. 어떤 새끼들이 그런 개소리를 칠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내가 며칠 전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정리하고 넘어가면 까먹을 재산이 좀 남아 있는 게 맞아요. 왜냐면 자기들 빠찌 달고 있는 게 이게 재산이거든. 이 빠찌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위기감까지 가야지 안 싸워. 그리고 야당은 좀 싸워야 돼요 자기들끼리. 근데 지금은 건설적인 논쟁과 건설적인 내부 투쟁이 아니고 흠집내기야 그냥 진흙탕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여의도 정치권에서 도는 어록들을 보면 그 거의 대부분 제가 한 얘기들이에요. 예를 들어갖고 쓰러진 자여 바닥을 딛고 일어나라. 지금 안 쓰러지려고 발버둥 치는 거거든요. 그럼 진흙탕에 진흙이 더 묻어요. 완전 쓰러지고 난 다음에 그 바닥서부터 다시 시작해라. 그러니까 지금은 해답이 없어요. 스텝이 왕창 꼬였어. 뭘 얘기해도 서로 진영마다 얘기하는 게 다 틀려.
진단이 다 틀려. 그러니까 해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박터지게 싸우고 네. 나는 근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재산을 까먹고 있는 이 와중에 네. 까먹으라 이거야. 그리고 괜찮아요. 올해 선거 없고 내년 선거 없어. 네. 욕 먹을 때까지 먹어. 절대 정당은 망해도 이 민주 진영은 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지탱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역사의 흐름에 대한 이 오랜 이 철학을 갖고 있는 나처럼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믿잖아요. 네. 아무리 저놈들이 밀어붙여도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된 듯이 보이지만 그 본질의 그 흐르고 있는 이 가치는 변하지 않는 거거든. 다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가치를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네. 착각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이 대변자는 바뀔 수 있다. 근데 이게 맹자의 얘기 아닙니까? 그런 긴장감이 네. 없죠. 지금은 없어요. 네. 왜? 선거 2년 남았으니까. 아니 막 싸우는데 25일 날 세비를 또 줘. 아무 일도 안 하는데 25일 세비를 또 줘. 그래서 이달은 좀 일 안 했으니까 세비가 한 100만 원쯤 나왔을까? 봤는데 1000만 원 가까이 돼.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비 반납하라고 그랬나? 그럼 지는 그 월급 반납해야지 대통령. 지는 그러면 안 되지.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다 반납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하셔야 되겠지요. 최강욱은 잘하던데 성대모사도. 그러니까. 예. 아니 근데 지금 보면 나름 그 혁신위원회를 띄웠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 야당 혁신을 해보겠다. 김문수 전 지사는 뭐 여당에서 새누리당을 혁신하겠다. 그래서 보수 혁신. 또 그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 혁신해서 원혜영 의원이 또 혁신위원장을 맡았는데 잘 모르잖아요. 누군지도 잘 모르죠. 하는 거 보면 새누리당이 정치 공학 기술적인 측면은 정말 잘해요. 새누리당이요? 새누리당이요. 그리고 새누리당은 지금 지지율도 높잖아요. 그리고 야당이 똥벌 차대고 헛발질 해야 되니까 계속 지지율 유지가 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유지되고 새누리당도 유지되고. 근데 이 와중에 또 자기들이 혁신하겠대. 얼마나 기가 막혀요. 지금 잘 나가고 있을 때 몸조심하라라고 하는 우리 일상 생활 철학 교훈을 그대로 하는 거야.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오만해야 되거든. 탱자 해야 되고. 근데 느닷없이 보수혁신위원회를 만든 거야. 우리가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마르고 닳도록 가지 않는다. 곧 선거가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럼 우리가 뭘 더 잘해야 될지 한번 우리를 돌아보자. 이거 만약 우리가 지지율이 이렇게 높으면요. 서로 뜯어먹으려고 난리 나지 저렇게 못합니다. 야당이요? 야당이요. 새정치민주연합 이렇게 지지율이 40% 고공행진하면 저 짓을 못해요. 근데 새누리당은 하잖아요. 아니 오늘 김무성 대표가 얘기도 하잖아요. 요렇게 가면 대선 진다. 긴장해라. 놀라운 평가예요. 놀라운 평가 진짜로. 그래서 정치를 전체적으로 읽어내는데 저들이 더 한 발 앞서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새정치 연합으로. 내가 뭐 여기 와갖고 새누리당 빨아줄 이유도 없잖아. 오늘 너무 빨았고 입안이 다 얼얼하네. 근데 새누리당에 잘하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새누리당에. 그래서 내가 비대위 만들 때도 새누리당의 비대위 시절을 얘기했잖아요. 2011년 12월 26일 비대위가 구성이 되는데 그때 그 다음에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를 구성을 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권한을 갖고 있는 비대위였지. 그렇죠. 공천권을 갖고 있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대위원회 외부 인사 6명, 내부 인사 4명, 내부 인사는 황우여 등등 하고 그래갖고 그 별로 정치적 계파성이나 성향이 강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딱 세워놓고 외부는 김종인, 이준석 이런 사람에서 외부에서 그다음 이상돈 세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국민들이 보기에 외부의 얘기를 듣겠다. 내부의 얘기가 아니라.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 꾸릴 때부터요. 비대위에다가 이거 아니에요. 무슨 혁신 공감 혁신 국민위원회? 뭐 말도 좋은 건 다 갖다 붙여. 국민 공감 혁신위원회. 국민 공감 혁신위원회. 이거 자체가 몸에 힘이 들어간 거예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혁신을 하겠다라는 게 박영선 대표의 일성이었죠. 비대위는요. 그 전당대회 잘하면 돼요. 비대위 목적은 내년 1월이나 3월쯤에 목표하고 있는 3월쯤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3월에 목표하고 있는 전당대회를 잘 하면 돼요. 근데 왜 자꾸 비대위에다가 지금 힘을 실냐.
현재 지구당 위원장이 없잖아요. 네. 지역위원장이 없어요. 공석인데가 많죠. 그러니까 네. 비대위에서 지역위원장을 임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 지역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자기 모순인데 일종의 지역위원장을 임명하는데 좌파 세력을 많이 누려고 하다 보니까 좌파가 아니라 자기파, 자기파, 자기 세력, 자기 세력을 박영선 대표 세력? 아니 각 개파가. 예. 그러니까 비대위 들어가고 비대위를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대위 갖고 그냥 전당대회 잘 치르면 될 저 비대위를 갖고 왜 자꾸 싸우냐.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데 이유는 그 비대위에서 지역위원장을 임명을 합니다. 네. 근데 지역위원장을 예를 들었고 내 계보의 지역위원장 50%를 임명하면 전당대회에서 자기가 당대표가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냥 비대위 자체가 전당대회 싸움이 시작이 된 거야.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딱 해야 돼요. 정확하게.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자기들 계파로 맨날 싸우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계보 없대 자기들. 그럼 뭐 자기들 계보는 위령 계보인가? 귀신들이 만든 거야? 자기들 계보 있잖아요. 계보 딱 있으면 비대위에서 정확하게 계보별로 서로 안배해서 나눠야 돼요? 지역위원장 나누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실 그 개파의 수장들이 쫙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서 빠진 개파의 수장들이 지금 항의하고 김한길 안철수 이쪽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나누려면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나누든지 아니고 개파의 수장을 세우지 않으려면 아예 세우지 말든지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묻는 거예요. 지역위원장 임명하는데 네. 당신들의 권한과 입김을 배제하고 외부의 컨설팅 기관에다가 줘서 그쪽에서 지역위원장 다 임명하게끔 할 수 있냐? 못하겠죠. 못하잖아요. 네. 그럼 뭐냐면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자신이 당내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동력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모든 계파가 서로 합의할 수 있을 정도로 각자의 힘에 근거해서 그 정도씩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전당대회 잘 치르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네. 지역위원장 임명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참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인문학 소양이 안 돼 있는 거야. 좌파 세력 많이 박아놓으면 전당대회 이길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최선을 다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갖고 하늘의 뜻에 맡기고 국민의 뜻에 맡긴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국민만 보면서 뚜벅뚜벅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계속 눈앞에 계산만 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이 저렇게 스텝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문재인 그 친노 쪽에서 그 네트워크 정당하자. 네. 그럼 비노나 반노 쪽에서는 모바일 투표하자는 거냐? 예. 서로 다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예. 그럼 모바일 투표 반대한다 그러면 모바일 투표 문제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얘기하지 않고 그럼 그 모바일 투표 반대한다고 비노나 반노에서 그러면 친노에서 또 그래요. 모바일 전근대적인 모바일 정당 새누리당도 모바일 정당화 하는데 우리가 이게 오히려 구태 정당 아니냐 그러면서 그런 거 갖고 서로 다른 얘기를 갖고 맨날 싸우는데 지금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지역위원장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합의했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가 임명하지 말자 지역위원장. 정말 외부 기관에 줘서 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길을 열든지 아니면 각자의 세력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나누고 나누는데 갈등이 있는 한두 지역 정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또 계보수장들이 모여서 하든지 이래갖고 일단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주고받을 수 있는 떡을 갖고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네. 이게 정리 안 되다 보니까 이것도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세월호 이슈 터지죠. 네. 다른 이슈 터지죠. 국회 이슈 터지죠. 이러니까 우리 내부에 떡을 어떻게 나눠 먹을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 투가 끝나지 않은 사이비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저들은 딱 보세요. 이념도 없고 모두 없고 그렇다고 맨날 비판받다가 떡을 앞에다 딱 세워놓으면 이 떡을 우리가 정확하게 나눠 먹기 위해서 졸지의 이해관계 집단으로 딱 세팅이 되잖아요. 새누리당은. 그렇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공항마저도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어설픈 거야. 이념도 어설프고 나눠 먹는 것도 어설프고 깨끗하게 잘 나눠 먹으라 이거예요. 제 얘기는 나눠 먹고 싶으면. 예. 근데 그것도 못해. 그것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비겁한 인간들이지. 나눠 먹는 거 보면은 새누리당은 깨끗하게 나눠 먹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막 자기들 공격 막 그 떨어진 곽성문 이런 인간들 막 임명하잖아. 저하고 친하거든요 곽성문. 아 그래요? 나 근데 인간이 옛날에 친구가 굉장히 다양하셔. 다 일단 스치기만 하면 친구예요. 예. 근데 여튼. 어쨌든 이 이해관계를 딱 두면 서로 간에 충돌 안 하잖아요. 막 공격 임명하는 거 봐봐요. 그런 걸 갖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해관계에 눈이 가 있으면 눈이 가 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역위원장 임명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니냐. 네. 그럼 지역위원장 임명하는 걸 갖고 언론에서 우리를 어떻게 조지든지 간에 이걸 빨리 클리어하게 해야지 그다음에 정치적 스텝을 밟아갈 거 아니냐. 지역위원장 나눠 먹는 거에 국민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만 부인하고 있어. 네. 아 무슨 지역위원장을 나눠 먹냐고. 계파가 어디 있냐고. 아 무슨 계파별로 안 배했냐고. 그러면서 안철수 김한길 쪽은 싹 빼고 네. 지들끼리만 나눠 먹어. 네. 그 안철수 김한길 쪽에선 야 우리도 좀 줘. 네. 니네 줄 거 없는데? 이러면 이게 무슨 이념도 아니고 먹을 떡을 갖고 싸우면요. 네. 살벌한 거예요. 근데 너무 치졸한 상황까지 내려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거를 이렇게 저 아니면 누가 까줍니까? 그러니까요. 기자들도 해갖고 아 뭐 지금 세월호 문제 갖고 그다음에 전당대회 문제 갖고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네. 지역위원장 어떻게 나눠 먹기로 했어요? 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싸라게. 그럼요. 네. 그 나눠 먹는 방법까지 알려줄게요. 당선 가능한 지역 네. 한 150개 지역 되잖아요. 네. 그걸 갖고 1차 나눠 먹어. 네. 그다음에 당선 불가능한 지역도 한 7, 80개 되잖아요. 그거 갖고 또 나눠 먹어. 네. 왜냐하면 정수로만 나눠 먹으면 힘센 놈들이 당선 가능한 지역은 지들이 다 가져가거든. 네. 그냥 150개 당선 가능한 지역을 먼저 나눠 먹고 A, B, C군으로 나누면 돼요. 자 A군을 나눠 먹어봅시다. 또 B군 나눠 먹어봅시다. C군 나눠 먹읍시다. 딱 정리. 네. 그다음부터 이제 다 잘 나눠 먹었으니 그거 나눠 먹고 지역위원장 임명해도요. 그 인간들이 공천 다 되지 않아요. 네. 왜? 공천심사위원장 누가 올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렇죠. 저 먼 날 2년 뒤 3년 뒤 그거 맨날 앉아갖고 고민해봐요. 고민하다가 틱 하다 교통사고로 빽 죽으면 끝이야. 그런 이 세상의 앞날을 보고 가면 네. 마음을 비우고 가면 보이는데 제자가 물어봤잖아요. 예수님께 어떤 자가 천국으로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 답하기를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는 자가 천국의 문을 두들길 수 있다. 네. 마음을 비우는 자. 예? 맹자는 뭐라 했어? 적자지심.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는 자가 바로 성인의 길로 들어가는 거다. 예.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저렇게 떡을 갖고 맨날 싸우니까 스텝이 꼬여 있잖아요. 그럼 우리 떡을 빨리 나누자. 쿨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역위원장 갖고 그렇게 싸웠는데 이제 지역위원장 갖고 잘 합의해서 안 싸우겠습니다. 계파별로 안배가 잘 됐습니다. 이런 국민들이 보기에 야 참 지저분한 새끼들. 어떻게 그거 나눠 먹으려고 그렇게 싸우냐고 옆에 있는 사람이 어차피 정치는 이해관계 충돌하냐 너 왜 그걸 씹어? 왜 그걸 비판해 그러면 그런가? 아니 근데 문희상 위원장이 예. 그러면 그 역할을 정말 잘할 뿐일까요? 문희상 위원장이요? 네. 떡을 잘 나눌 뿐이에요? 아 그건 문희상 위원장이 혼자 못하죠. 계보의 수장이 맞대는 사람들이 공감을 동의를 해줘야죠.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비대위원장은 혼자 다 못하니까 네. 사실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데 이런 거는 쿨하게 네. 하면서 툭툭툭 말을 던지면서 계속 소통을 해봐야죠. 근데 거기서 앉아갖고 뭐 내숭 떨면서 난 그 지역위원장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 네 그럼 그쪽 개판 빼겠습니다. 그럼 확 관심을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갖고 네. 정말 비공개로 얘기할 때는 까놓고 한번 얘기해보라는 거야. 까놓고는 얘기하겠죠.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안 해요. 안 해요? 예. 아 근엄하게 얘기하나 보죠? 그럼요. 전혀 내세가 나죠. 아 제가 당 지도부 초선 때 당 서열 8위까지 올라간 전략기획위원장 했잖아요. 네. 그 제 전략기획위원장 하면 제가 워딩 주는 거 메시지 다 제가 준 대로 얘기하죠. 예. 공약도 제가 한 대로 하죠. 그 제가 다 그 한때 부려봤던 그 정당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어. 모르는 게 없어. 장윤선의 팟짱. 근데 이 당이 제일 큰 문제가 사실 뭐 지금 뭐 모바일 정당 뭐 네. 모바일 투표 뭐 민주주의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막 나오고 있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역위원장 선출 그다음에 당무위 건설하는 거 뭐 이런 당 아니 내부 지금 모든 네. 포인트가요. 네. 3월 전당대회에 꽂혀 있어요. 3월 전당대회. 3월 전당대회에 누가 당대표를 먹을 것이냐. 네. 이거에 다 꽂혀 있기 때문에 스텝이 계속 엉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전당대회 때 여러 가지 이슈를 갖고 싸우죠. 결국 핵심 뭐냐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저렇게 난맥상을 겪고 있는 것은 3월 전당대회를 놓고 어느 계파의 위원장이 많이 갈 것이냐. 네. 어느 계파한테 유리한 룰 미팅이 만들어질 룰이 만들어질 것이냐. 네. 그 룰 협상하면서 싸우겠죠. 네. 전 싸워라 이거예요.
그러나 노출시킨 상태에서 싸워라. 3월 전당대회 누가 먹을 것이냐. 그럼 3월 전당대회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내년 2015년 3월 전당대회는 네. 2016년 4월 총선 공천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계파별로 나눠먹기가 힘이 들거든요. 네. 적당히 떼어주지만 그때는 죽고 사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뺏기면은 우리 계보는 죽는다. 네. 그럼 여기서 그냥 죽는 건 뭐냐면 우리 계보의 대선 후보 못 낸다예요. 결국은 2017년 대선 후보를 찍고 네. 그거에 축소된 싸움이 전당대회. 아니 총선에 축소된 싸움이 전당대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보기에는 그 떡을 놓고 싸우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요. 네. 우리 지나가다가 동네 보면은 그 머리 좋은 개들은 그렇게 안 싸워요. 근데 이렇게 잡견, 그 피가 섞인 견들 예. 다 뜯어진 운동화가 있어요. 근데 운동화가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니까 그 안에 뭐 먹을 게 있는 줄 아는 거야. 그 운동화를 딱 물고 네. 개 2마리가 양쪽에서 땡겨요. 팽팽하게 균형이 맞춰져 갖고 그걸 아침에 보잖아요. 네. 저녁에 퇴근할 때 봐도 그러고 있어. 그 머리 나쁜 개들이 그 안에서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니까 뭐 먹을 떡이 있는 줄 알고 물고 팽팽하게 땡기고 있는데 지금 극적으로 비하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별로 이 지역위원장 나눠도 별로 큰 이 영향력이 없거든요. 예. 이런 거예요. 어차피 전당대회 가면 뭐 1인 2표 이렇게 돼요. 뭐 그 당대표는 또 1인 1표가 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럼 우리 지역의 그 대의원이 한 50명쯤 돼요. 지역위원장이 자 50명인데 자 여러분 이번에 문재인 찍으세요. 자 이번에 박지원 찍으세요. 정세윤 찍으세요. 그러면 그 위원장 얘기 듣는 사람이 50%가 채 안 돼요. 위원장이 모든 걸 다 그 통제할 것 같아서 위원장 박잖아요. 느닷없이 내려온 위원장 얘기를 누가 들어요. 대부분의 대의원들이 영리해갖고요. 아 위원장 견해를 참고해서 제 마음대로 결정할게요. 요새 다 그렇죠. 그럼요. 예. 그리고 1인 2표면 1표는 위원장 얼굴 받고 누구 찍어주고 1인 2표면 표가 다 똑같은 거니까 2표는 지 마음대로 찍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당원들 믿고 대의원들을 믿고 정말 올바르게 뚜벅뚜벅 나가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거지 공학적으로 맨날 앉았고 주판을 두들겨 봐요.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저도 그게 참 답답한데 예. 진정성. 예. 그러니까 여당이야 뭐 말씀하신 대로 떡을 딱 자기네들이 기득권 집단이니까 예. 떡을 딱 나눠 먹고 여기서 어떻게 더 먹을 게 없나 요거 계산하느라 바쁜 정당이다라는 걸 그렇죠.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데 이미 걔들은 80% 나눠 먹고 20% 갖고 싸우니까 아유 뭐 20% 못 먹어도 80% 갖고 나눴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ABC 군으로 분류해줬잖아요. 네. 아주 노른자에 A 군을 나눠 먹고 그럼 B군에서 못 먹어도 A군 좀 먹었으니까 좀 참지. 이렇게 쿨하게 가라는 거야. 예. 아니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엔 지들끼리 다 나눠 먹고 끝나면 국민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리더십이 너무 없다. 그런데 그게 네. 지금 섞여버렸잖아요. 네. 국민을 위한 리더십을 보이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뒤에서 계속 그 뒷다리 잡는 게 뭐냐면 결국은 자기들 이해관계가 뒷다리를 잡고 있는 거야. 그렇죠. 지역위원장과. 그러니까 지역위원장 문제 전당대회 때 지금 싸우는 요체는 이거예요. 지역위원장 누가 더 많이 먹을 거냐. 그러니까 그걸 빨리 털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게 안 턴 상태에서 세월호 하니까 세월호 꼬여버리지. 그러니까 막 또 그 대표나 비대위원장 리더십을 보이고 싶어요. 리더십을 보여야지 그걸 리더십 보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리더십을 보여야지 지역위원장 분배 협상할 때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거야. 그럼 차라리 예. 오늘 그 파통령, 예. 파통령의 뜻에 따라서 가위바위보라도 해서 빨리 결정해버리지 그러세요. 그게 네. 총리 선출하는데 가위바위보를 한 나라가 있어요. 진짜요? 그럼요. 저 뉴질랜드. 아 정말? 그럼요. 가장 복불복아니에요. 가장 깔끔한. 아무도 저항을 안 했다는 거야. 하도 싸우니까. 하도 싸우니까. 그럼 우리 여기서 정리할까요? 새정치민주연합 가위바위보로 결정해라. 아니 처음에 1단계는 이거야. 먹을 떡을 갖고 싸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라. 인정해라.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어도 저희들끼리 모여갖고 앉아 있을 때는 해라. 그럼 아니 예를 들어 강북갑 누가 먹지? 막 이런 거 고민해라. 근데 현역 의원 있는 지역은 못 뺐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역 의원은 놔두고 그러다 보면 현역 의원을 뒤집어 엎으려 그래. 여기 지금 지역구가 정청래 의원 지역구죠? 맞아요. 마포구. 그 인간 지역위원장을 어떻게 뽑아? 빼서. 그거 뺏으면 지역까지 쫓아갖고 죽인다 그럴걸? 그게 안 돼요. 현역 의원들은. 그럼 현역 의원들 빼면
비례 빼고 그러면 현역위원으로 하면 한 100명쯤 되잖아요. 네. 그 지역위원회는 못 빼서. 근데 그 지역위원을 전에 뺏으려고 했던 당대표들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그래갖고 자꾸만 싸움이 났는데 그분이 대선 떨어졌죠 한때. 누구라고 얘기하세요. 예. 네. 팟캐스트 파통령이니까. 그 정동영 그 당대표 네. 당대표가 아니라 대선 후보인데 네. 계파의 종파성, 계파의 이게 제일 강했었죠. 네. 그게 2007년 이후예요. 그래서 2007년 이전에 그 2007년 이전에 제가 참 싫어했어. 근데 2007년 대선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난 7년 동안의 행적이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정치인으로 바뀌었어. 왜? 현장에 가 있으니까. 답은 현장에 있다. 네. 그 부산 한진인가요? 네, 한진중공업. 네. 한진중공업 네. 계속 갔죠. 네. 희망버스. 네. 강정마을 계속 갔죠. 그렇죠. 그다음에 용산 계속 가 있었죠. 밀양 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현장에 있으니까 지금 보면은 아주 훌륭해졌어요. 근데 뭐 어떤 사람 내가 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뭐 버스도 지난다면 손 얻는 거냐 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없어요. 네. 난 정동영 의장 같은 경우도 아주 대선 후보로서 누구보다도 탁월한 자질이 있다 보는데 2007년 전에는 빨리 정치에서 승승장구하니까 계보 이해에 아주 집착을 했죠. 네. 그럼 막 현역 국회의원 있는 자리도 막 뺏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니 이게 지금 보면 참 답 없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앉아갖고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100개 위원장 못 바꾼다. 그럼 네. 당선 가능성 있는 지역 4, 50개 갖고 결국 네. 싸우는 건데 네.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당선 가능성 없는 지역 갖고도 싸워요. 왜냐하면 대의원을 쥐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뻔히 그거 갖고 싸우는 거 국민들이 알잖아요. 네. 전당대회 당대표 누가 먹으려고 하는 거 갖고 싸우는 줄 알기 때문에 서로 간에 말은 안 해들은 마음에 있는 것을 노출시키면서 그런 건 정리할 건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그러고 좀 넘어갔으면 그래야지 세월호 얘기도 하고 그래야지 정기국회 얘기하고 국정감사 얘기하고 예산 얘기하고 네. 그래야지 대통령 잘못하는 거 공격하고 새누리당 잘못하는 거 공격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새누리당 이게 뭐 잘못했습니다. 이런 뭐 이렇게 예를 들어 교육감들 직원들만 안 되잖아요. 원전 정책 어떻게 할 거예요? 남북관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얘기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렇죠. 예? 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거 똑같으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새누리당은 겨 묻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똥 묻은 거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왜? 더 아수라장이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그냥 아수라장이에요? 하나만 잘못하면 종편 이 개새끼들이 그냥 개떼처럼 달겨들어갖고 씹어대죠. 물어뜯잖아. 그러니까 언론 환경도 안 좋죠? 또 중요한 건 이 언론 환경이 안 좋으면 대한민국의 20대 30대 이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전국구를 들어야 돼요. 전국구도 안 들어. 보좌관들만 들어. 팟짱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팟짱을 들어야지. 안 들어 이것도 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한 게 그거예요. 지금 자기가 등 따스고 배부른 거야. 위기감이 안 왔어요. 의원들은 등 따스고 배부르고 각 계파의 지도부들은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적정하게 지금은 균점해야 된다. 균점하면서 균형을 맞추면서 나가고 전당대회 때 당권을 잡고 난 다음에 그다음 당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지금 비대위에서는 당을 개혁하면 안 돼요. 비대위에서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비대위에서 당을 개혁 안 하고 전당대회만 하고 빠져라. 예. 라고 하기에는 너무 개파의 수장들이 와 있으니까 예. 뭐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정리를 한다고 하면 예. 이를테면 이 당이 언제쯤 정상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정상화는요. 내년 전당대회 끝나고 네. 여름 이후에 슬슬 해도 돼요. 그 전까지는 계속 또 싸워라. 싸워야죠. 지금 보면 뭐 모바일 정당이니 모바일 투표니 뭐 예. 이런 거 가지고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 문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그거 얘기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은 네트워크 정당으로 가자. 네. 그다음에 대중적 인지도는 없고 당내 대의원이나 당원들 지지도가 있는 사람들은 모바일 선거에 문제가 있으니 네. 그게 이제 비밀 선거도 보장되지 않고 본인이 한다라고 하는 것도 확증되지 않으니 네. 그거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건데 핵심은 이거예요. 국민적 지지가 있는 사람은 모바일로 하자. 네. 네트워크 정당으로 가자. 국민적 지지도가 없는 사람들은 하지 말자. 그렇죠. 역시 아까 얘기했듯이 당권을 잡을 수 있는 방편을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네. 모바일 정당
네트워크 정당은 불가피해요. 그렇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네. 언론 환경도 지금 팟캐스트 전성시대로 다시 가고 있거든요. 다시 그래요? 폭발하고 있어요. 팟캐스트가. 저희 같은 경우도 막 2배, 3배씩 늘어나 이게. 전국구 청취자들이? 예. 팍 늘어났고 지금 250만 넘은 게 처음이에요. 250만을 듣는다고요? 예, 250만이 넘었어요. 이번에 뻥 아니야? 뻥은 안 치죠. 뻥은 안 치죠. 네. 250만. 그래서 이번에 그거예요. 우리가 45호 때 했던 세금 꼼수 서민만 노린다. 네. 당장 자기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번 46회 올린 거는 교육감 이재정 교육감 나오고 세월호 그 진흙탕에 굴리기 이거는 네. 조금 이슈의 신선감 떨어져서 그런지 조회수가 좀 많이 떨어져요. 네. 근데 세금 문제 때는 250만이 넘었어. 그래서 이게 곧 300만 시대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종이 신문 안 보잖아요. 네. 인터넷 신문 위주로 보고 네. 그다음에 신문 보고 글 보는 것보다 이제 듣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보는 쪽으로 가고.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모바일 정당이나 이런 그 네트워킹, 인터넷상의 활동, SNS상의 활동 이게 불가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면 저는 이거예요. 그것도 이제 여기에서 나는 그 친노를 좀 비판하고 싶은데 네. 어제 그저께 일요일 날 당 원로 한 분을 만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당대표 선출을 하는데 친노에서 문재인 후보가 나오고 문재인 의원이 나오고 지금 당대표 준비하는 분들이 박지원, 정세균, 뭐 추미애 이렇게 등등 준비하는데 네. 이분들을 다 합하고 김한길, 안철수 쪽이 도와주면 조금 승산이 있다. 이분들이 다 합하고. 근데 김한길, 안철수 쪽에서 안 도와주면 셋이 뭉쳐도 안 된다. 안 된다. 저는 현실적인 진단 같아요. 지금 가장 유력한 게 문재인 후보 의원이 직접 나오게 되면 당대표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 진성준 의원 그 지역의 토크쇼 가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원래 힘 있는 사람이 양보하는 거거든요. 양보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보 안 하게 되면 마지막 종국적으로 욕먹는 건 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당의 최대 적자는 누구냐 문재인 의원이고 네. 그다음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정당이나 네트워크 정당에 대해서 저쪽에서 의혹의 눈초리를 갖고 있잖아요. 네. 불안해하잖아. 불신하고. 네. 실제로 모바일은 그런 것도 아닌데. 아니 그런 경향성이 배제할 수 없어요. 아 그래요? 조금은 있죠.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당신들이 고민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하면서 문재인 의원은 비노와 반노 의원들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만나나요? 취재해봤잖아요. 잘 안 만나시는 거예요. 잘 안 만나면 한 명은 만났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전화 통화는 해서 뭐 이렇게 좀 하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만나서 의견을 듣는다거나 이런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치라고 하는 거는 씹히는 게 자기 일이고 반대파를 만나는 게 정치예요. 그런 점에 봐갖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서청원 의원이 그랬잖아요. 서청원 뭐 고문인가? 야당을 안 만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렇죠. 그 깜짝 놀란 거야 그때마다 보면은. 그다음 김무성 대표는 뭐라 그랬냐면 적반하장 너 유분수다라고 하는데 그건 내 뜻이 아니었. 내가 한 얘기 아니었다. 대변인이란 얘기죠. 사과하고. 쪽지보내가지고. 국민들이 보면 그쪽이 훨씬 더 쿨해요. 국민들이 보기에. 그쪽은 쿨하고 여기는 구리고. 구리고. 예. 아 근데 구리시를 비하한 건 아니겠지? 아니요. 방송하다 보니까 별거 다 신경 써. 네. 그래서 어쨌든 문재인 의원이 지금 당이 이렇게 난맥상까지 온 게 저는 문재인 의원한테 많이 돌리고 싶어요. 문재인 책임이다. 문재인 전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네. 저는 대선 후보로 문재인 의원이 가장 유력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해요. 네. 그리고 친하고 그리고 그분이 돼야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고 정치 앞에 중립은 없어요. 프란체스코 성당이 그랬잖아요. 불행 앞에 중립은 없다. 네. 정치 자체가 불행해요. 불행을 다루는 그 예술이거든요. 정치는. 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눈물이라고 하는 건 불행이거든. 불행을 닦아주는 예술이 정치야. 그러니까 정치 앞에 중립은 없어요. 그 정봉주 누구 지지해 그러면 뭐 이 사람도 좋고 이기는 게 우리 편이다. 그게 아주 만고의 진리지. 네. 근데 정봉주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용감해서 저도 우리 편이 될 수 있다 나는. 근데 나는 문재인 의원을 대선 후보로 지지하지만
그럼 대선 후보로 가기 위해서 새누리당하고 싸우기 전에 내부에 적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네.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보다도 우리 진영의 나를 비판하는 사람 설득하는 게 상대 진영 사람 설득시키는 것보다 20배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내 진영에서 즉 비노와 반노를 설득하는 이 노력을 하는 게 문재인 의원이 해야 할 일이다. 근데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씹으면 우리 만나줄 줄 알았는데 씹어도 안 만나죠? 계속 씹는 거예요. 조경태, 예. 조멸치, 이런 인간들이 계속 씹어대는 거야. 박근혜 한 번 씹을 때 문재인 100번 씹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지역구 정청래가 그런 거 아니야. 문재인 비판하듯이 당대표 비판하듯이 박근혜를 비판해봐라. 네. 조경태 머릿속에 박근혜는 자기의 우상인데? 라고 내가 추정을 하지. 명예훼손으로 갈 뻔했어. 변호사가 없는 방송이야 지금. 그럼요. 네, 내가 이제 조심하세요. 만주 변호사예요. 이제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네. 그렇게 열심히 씹는 사람들을 보면 되잖아요. 네. 심지어 내가 지금 그 세월호 그 노숙 투쟁하지 말고 길거리 투쟁하지 말고 원내 진입하자라고 15명인지 뭐 23명인지 네. 서명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한 자리 다 가서 한번 볼 생각을 해. 진짜요? 모이자 그래갖고. 번개? 번개를 한번 치고 싶어요. 아무도 안 나오겠지 아마. 그러면은 왜 이 세월호 투쟁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언론에 나온 거 말고. 그냥 나 듣고만 와도 돼. 설득할 필요도 없이 그럼 나는 내 생각은 이런 거다. 세월호 문제는요. 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세월호는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나 그 점에 있어서 새누리당과 보수 진영의 대찬성.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자. 보수 진영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월호는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세월호는 이르잖아요. 네.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도달할 때 얘기할 때 인의예지를 얘기하잖아요. 네. 인의예지. 예. 그중에서 인이 가장 중요하니까 제일 앞에 왔겠죠. 인은 뭐냐면 어질 인자를 쓰는데 이건 뭐냐면 측은지심이에요. 그럼 측은지심은 도대체 뭐냐? 공명의 사상에서 설명까지 예까지 들어줘요.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가 아장아장 교가서 우물가에 빠지려고 할 때 네. 화들짝 놀라서 달려가서 아이를 구하는. 이게 측은지심이다. 네. 근데 아이들을 구하기는커녕 그 아이들이 빠져 죽었어. 그 보고만 있었죠. 보고만 있었어 우리는. 예. 그리고 그럼 그 부모가 우리 아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유 좀 밝혀주세요 그러면서 울고 있어. 네. 그럼 그 옆에서 같이 왜 우는지 같이 울어줄 수도 있고 그 마음을 공감하려고 하는 게 측은지심이거든. 이게 정치가 아니에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세월호 문제도. 네. 근데 그 보수 진영에서 정치적 접근하지 말자. 정치적 접근하지 말자. 그럼 당신들도 당신 아이가 죽었을 때 누가 옆에서 울어주면 제3자 개입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할 자신 있냐. 그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치의 문제라고 하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아까 이제 15명 그 사람들 얘기하다가 이제 조금 셌는데 그럼 문재인 의원이 당신들 왜 세월호 문제 내가 단식하는데 그렇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까? 난 이 측은지심으로 한 거다. 네. 그럼 당신들 얘기 한번 좀 들어봅시다. 맞나이죠. 그 사람 보좌관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왜 당구들도 못 치면서 3쿠션 대화를 하냐고요. 예? 네. 당구 400, 500 치는 저도 쿠션 대화를 안 하고도 직접 만나야지. 그럼 문재인 의원이 비노와 반노 의원들을 좀 만나서 당신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친노가 뭘 잘못했다고 비판하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보십시오. 근데 친노 얘기만 나오면 좀 발끈하시잖아요. 누가요? 그분이. 문재인 의원이요? 예. 존재하고 있잖아요. 네. 친노가. 그리고 저기 누굽니까? 조경태 의원이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대화록 대화록 존재하지 않았다. 네. 그거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물어라. 그럼 조경태 의원한테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국정원 대선 개입한 거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하는 얘기도 좀 해야죠. 한번 해봐라. 네. 그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사이버 사령부 댓글 개입한 거 2,100만 건의 리트윗을 했는데 네. 좀 얘기해봐라 그런 거. 네. 그런 거 얘기하고 문재인한테 얘기할 때 설득력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친노든 어쨌든 문재인한테 이렇게 비판하면 그럼 조경태 만나면 되잖아요. 조멸치 뭐가 두려워. 두려워서 안 만나는 건 아니겠죠 뭐. 그냥 무시하나? 들어서 피하는 거예요? 그럼 조경태가 똥이야?
근데 저는 이 당이 여하튼 뭐 정상화하는데 내년쯤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국민들은 좀 짜증이 나거든요. 아 그리고 이 새정치민주연합 다루는 것도 좀 두려워요. 청취율 떨어질까 봐. 정권에서 선언했잖아요. 막장 드라마는 다루지 않는다. 예. 이게 지금 거의 막장 드라마 떴다 장보리만 봐도 충분하다. 왔다 장보리, 떴다 장보리. 왔다 장보리. 예. 아니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저거로 하면 잘 봐. 왔다 새정년. 왔다 새정년. 왔다 새정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은 되게 짜증이 나고 막 이런 건데 아까 말씀하신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개혁 진영은 죽지 않는다. 새정치연합이 망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국민들은 어디서 대안을 찾을 거냐? 이게 되게 갈급한 멀리서 주제예요. 찾아요. 정보원한테 찾으면 되지. 뭘 복잡하게 장하게 얘기를 해. 팟캐스트만 들으면 된다? 아니죠. 이게 이런 거예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자기들 지금 선거가 2년 남았기 때문에 별로 긴장감이 없는데 네. 이렇게 국민들이 좀 실망하여 나가는 게 결국 발등을 찍습니다. 전문용어로 자승자박. 우리가 새로 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자승자박. 계속 자기 프로 선전해. 아니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실망해 나가는 게 네. 결국 마지막에 4% 5% 지지율 밀리는 거로 대선에 져요. 민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 2017년 대선 또 진다. 아니 이 실망감을 빨리 좀 보듬 안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대선에서 져요. 이게 결국은 자기 발등을 찍고 등에 칼을 이게 빗으로 돌아올 그런 실망감인데 그런 위기감은 지금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백약이 무효해요. 지금은. 그래서 백약이 무효기 때문에 전당대회까지는 기다려야 돼. 전당대회까지. 지금은 누가 와도 말씀을 드릴게요.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돌아와도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한낱 미물에 불과한 정봉주가 전국에서 떠든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여기 갑자기 겸손 모드로 바뀌었어요. 누구야? 그 리버스 깔때기라고. 겸손하면 사람들이 확 불안해갖고 막 존경해주고 싶어하는 거야. 역깔때기. 역발상 깔때기. 네. 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지금 어떤 약을 투입해도 안 돼요. 지금은.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까먹을 재산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조금 도도해. 아직은. 그럼요. 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지. 그나저나 이 세월호 특별법이 지금 계속 이렇게 뭐 오늘 내일 잘 되면 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겠지만 뭐 그게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동안 현장에서 진짜 세월호 가족들을 제일 많이 만난 정치인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뭐 가족들 불러서 같이 울고 뭐 인터뷰하시고 막 현장에 광화문에 가 있고 청운동은 날마다 출근해요. 청운효자동 거기 그것도 기증하셨더라고요. 저 천막 기증했고 조선일보가 홍보도 해주고. 그러면 천막 기증했고 그다음에 장판. 스티로폴만 까니까 벌레가 올라와요. 벌레가 빨간색의 새누리당인가 봐. 그 위에 장판 깔고. 그러니까 그것도 다 기증하시고.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정거장 역할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워낙 이 네트워킹이 다양하니까 그분들이 하는데 제가 돈이 없거든요. 전국구 뭐 후원도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또 조금 들어오고 그러는데 전국구 제작비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돈을 내요. 근데 이제 그걸 스님들한테 얘기를 했지. 그냥 저는 정거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런 아쉬움이 있으니 이거 해주자. 바로 해줬고. 장판 없으니까 지난번 그 몽고 천막 해주니까 장판이 아쉽다. 하는 김에 또 쏴라. 그거 쏘고. 그다음 뭐 전기장판 필요하면 또 쏘고. 그저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네 완전히. 그러니까 정봉주의 기적. 일요일 날은 토요일 날은 엄마들이 올라왔잖아요. 가족들이 다 올라왔어요. 이제 대리운전 기사하고 싸운 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썰렁하더라고. 분위기가 이제 깔아앉아 있으니까 서로 힘내자 그러고. 두 차가 올라온 것 같아요. 안산에서.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들이 8시 반 9시 끝났고 내려갈 때 뻔한데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이거 식사도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그 집에 가서 근데 그때 안산 가면 12시 돼서 도착이거든. 11시 12시에. 그럼 몇 분 오셨어요? 그랬더니 한 80에서 100분 오셨대. 그럼 도시락 해드릴게요. 도시락. 그러니까 부담돼서 그래서 쓰는 사람이 부담이 안 되는데 받는 사람이 부담이 돼요. 그리고 이제 도시락을 하려고 했더니 급히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광화문 일대 도시락 집이 없는 거예요. 그때 또 제가 안 찾아.
거기 보면 늘 40-50명씩 미건수 회원들이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네. 회원들이 나와 있거든요. 네. 회원들한테 전화해갖고 소문해서 도시락집을 찾아라. 30분만 득다같이 이대 앞에 연집이 있습니다. 그 이대 앞에서 주문해갖고 100개를 했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내가 우리 미건수 회원들에게 당신들이 돈 내라. 그럼 내가 내일 송금해주마. 그랬더니 됐어요. 우리가 여기서 모금해서 할게요. 그 50만 원 돈인데 지들이 다 모금해서 한 거예요. 우리 미건수 회원들끼리 17반 내라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엄마들이에요. 아니 근데 언제부터 여기 와 계셨죠? 모르는 거 슬금슬금 어느 날 보니까 연탄가스처럼 기어 들어와갖고 거기 앉아 있는 거야. 제가. 가스.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한테도 그런 게 필요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맞아. 와갖고 뭐 정청래 단식 잘했죠. 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왔고 아유 왔습니다. 그럼 처음 가면 욕 딜이 먹어요. 저도 유민 아빠한테 욕 엄청 먹었어요. 유민이 아빠한테요? 예. 엄청 먹었어요. 그 문재인 의원 단식할 때 한 2, 3일 갔다가 계속 욕 먹었죠. 누군지도 모르고 막 욕하는 거야. 내가 정치인이라고 그러면. 정치인이라 그러니까 제가 대중 스타인지도 잘 모르고 김장훈 가수 김장훈은 그분은 눈이 영롱해요. 정신이 맑은 사람이야. 김장훈 씨? 예, 마음이 곱고 아주 정신이 맑은 사람이에요. 눈이 호수처럼 투명해요. 깜짝 놀랐어. 그런 눈빛이 별로 없거든요. 무슨 진짜 그 유리구슬로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눈이. 깜짝 놀랐어. 그런 눈을 제 눈을 빼고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김장훈 씨도 옆에서 얘기하는데 한 30, 40분 얘기하는데 무슨 개새끼가 앉아있나 그러고 신경을 안 쓰더라고. 정치인이라 그러니까. 정치인이라 그러니까. 그 평상시에 뭐 낙곰술 들었겠어요. 정봉주 BBK 감옥 간 걸 알았겠어. 설사 같더라도 그런 위대한 인물이 자기 옆에 있을 줄 몰랐던 거지. 네? 그런데 욕하고 그래도 그 개의치 말고 계속 간 거예요. 가갖고 일해주지도 않았어요. 밥 먹을 때 가서 밥을 더 먹고 커피 가서 커피 탈 때 커피도 더 먹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들 외롭고 아쉬운데 누군가 옆에 와서 앉아있는 게 고마운 거야. 처음엔 막 정신이라고 욕하니까 뭐 욕하다가 다 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교회 가고 또 교회에서 막걸리 준다니까 같이 막걸리 마시다가 뭐 낄낄 거리다가 또 울다가 웃다가 이러는 게 사실 정치인들은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어머니들 그래요. 요즘 가면은 엄마들도 이제 다 알고 그러니까 누구 엄마 다 하니까 근데 언제부터 여기 와 계셨어요? 아니 제가 한번 쭉 돌았는데 정오빠라 그러더라고 엄마들이. 정오빠. 다 내가 자기들 동생인 줄 알았어. 정오빠라 그래서 정오빠가 누구지 그랬더니 정봉주 의원을 정오빠라고 정오빠한테 꼭 안부 전해달라고 몇몇 어머니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완전히 진짜 가스 정봉주 연탄가스로 스물스물 완전히 이렇게 스며드는 정치를 국민들은 좀 보고 싶어요. 일요일 저녁에도 어디 멀리 나가 있었어. 이제 당원로 한 분 뵙느라고 멀리 나가 있는데 6시 반쯤에 멀리 계세요. 그러고 전화 왔어요. 7시쯤에. 그래서 애 좀 멀리 있다 그러니까 누가 소머리 고기하고 묵은지 가져왔는데 가까이 있으면 와서 좀 드시라고 제 거 대신 드시라고 그 자기도 좋은 일 있고 그러면 연락 와요. 그리고 뭐 아쉬운 일 있으면 또 연락 오고 아쉬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또 민원 해결사 아니에요. 그냥 즉각적으로 하지 해결하지. 만약에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130명의 의원들이 정봉주 의원처럼 하면 세상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더 말끔하게 변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면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오염된 것 같아. 깔때기. 아니 제가 자꾸 정권을 잡는 걸 대선에서 이기는 거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2012년 출소해갖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삼선 의원이 27명이고 삼선 이상이 뭐 한 30명쯤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삼선하면 12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문의 영광 아니에요. 12년을 국회의원 어떻게 해. 나 같은 경우는 4년을 하고도 이렇게 울어먹는데. 그래서 그 3선 이상 되는 의원들이 각 지역에 가서 지역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제까지 나를 뽑아주고 나에게 애정을 보내줘서 참 고맙다. 근데 나는 우리 사회의 더 어두운 곳, 힘든 곳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어두운 곳, 힘든 곳이라고 해봐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지지율이 낮은 영남으로 다 가는 거예요. 4년 남겨두고. 그러면은 거기 새누리당 의원들이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지역이니까 지역구 관리 잘 못해요. 안 하더라고요. 안 한대요. 대구 같은 경우도 김부겸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거의 안 온대요. 안 하죠.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민원이 있으면 가서 얘기할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18개 시도 중에 95년 지방자치 시작된 이후에 가장 발전이 더딘 지역이 대구 지역이에요.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쉬워 늘 찍어주면 없어지고 찍어주면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영남 지역 30군데를 가서 4년 동안 박박겨라. 그럼 2016년 총선 때 다 떨어질 것이다. 떨어져도 총선 지지율 15%나 20% 정도 올라간다. 지역별로. 학교 돌죠. 노인정 돌죠. 아쉬울 때 가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연탄가스 정치하는 거예요. 연탄가스. 어느 날 보니까 내 옆에 한 예를 들면 내 옆에 광주에 있던 한 의원이 대구인데 그 옆에 와 있는 거야. 근데 언제 오셨어요? 광주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나 지역구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거를 홍일학 혼자 하고 있어. 비례대표. 홍일학. 맞아요. 그 홍일학 형은 훌륭해. 그 내가 거기서 국회의원 한 번 했으니까 원 없이 계속 떨어지라 그랬어. 동조심 올라가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15%에서 20%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1년 반 있다 대선 하겠던 경상도 사람들이 김보성과예요 다. 의리. 그렇죠. 경상도 의리. 의리예요 의리. 총선에 나와갖고 그렇게 박박기고 4년 동안 자기들 민원 들어주고 그러면 대선 때 한 5%쯤 반영됩니다. 경상도에서 5% 올라가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10%야. 무조건 대선이 이기는 거야.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해? 근데 왜 그런 걸 안 하냔 말이에요. 답답해. 제 얘기가요. 아니 이걸 좀 주변에 정치인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저한테 던지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그렇게 희생해서 살아남는 게 이기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래. 그건 어디서 이상한 궤변 같은 말. 그러니까. 정말 더 얄미워진다. 지금 새정치연합은 궤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걸 소통해주는 쾌변이 필요할 때 쾌변. 오늘 재밌다. 쾌변 정치. 그럼요. 쾌변 정치. 가스 정치, 쾌변 정치. 훌륭합니다. 틈만 좀 파고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그 정치인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네트워킹도. 보세요 우리 여기 오마이뉴스도 시그널 뮤직 제가 해줬잖아요. 나 그 사람 얼굴도 몰라. 이시영, 모비딕. 얼굴도 몰라요. 아니 그 시그널을 안 나갔는데. 안 나갔어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이제 우리 지금 우리 블랙홀 락그룹의 전설. 그러니까 그 모비딕도 꽤 센 그 락이에요. 인디 쪽에서는. 그분들 그다음에 그 일본 가면 여한섭 그 우리 전국구 동경 특파원 있어요. 이 사람들 다 SNS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픈 정치라는 거 제가 SNS에 딱 띄워놔. 일본 가는데 통역 필요합니다. 그럼 막 후보자들 20-30명씩 와.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 거야. 제가 돕겠다고. 그러면 음악도 주십시오. 그러니까 막 와 음악이. 그래서 이게 정치는 뭐냐면 길 가다가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어요. 머리카락을 주워서 그것을 그 코에 이 걸려 있는 동아줄로 바꾸는 게 정치인의 능력이에요. 머리카락을 줍고 쫓아가다 보니까 동아줄이 만들어져. 동아줄로 쫓아가다 보니까 소가 있어. 머리카락 주운 걸 갖고 소 주웠다라고 할 정도의 인맥을 쌓아가고 사람들의 신임을 얻어가는 게 정치예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그럼 머리카락 떨어지니까 머리카락 틱 버리는 거야. 그 소중한 인맥이 결국은 대선을 이기고 총선을 이기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보면 제가 그 전국구하면서 같이 했잖아요. 근 1년 같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제가 뭘 좀 아쉬울 때 부탁을 하면 잠깐만요. 그리고 30분 뒤에 전화가 와. 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또 딱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 네트워크의 황제예요. 정봉주 의원님은. 뭐 황제까지는 아니어도 그 불사조라고는 할까? 아니 우리 국회의원 때 당의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민원인이 행복할 때까지 지옥까지 추적해라. 그럼 민원인이 오면 국회의원들한테 오는 민원이 막장 민원이에요. 그렇죠. 민원 성공률 5%도 안 돼요. 대법에서 다 패소하고 이런 것들. 그렇지. 우리 방 민원 성공률이 90%가 넘어. 민원인이 행복할 때까지 지옥까지 추적하라. 그럼 결국 해결돼요. 그 하늘이 감동할 것 같아요. 그런 노력에. 그럼요. 하늘이 감동할지 어쩔 줄 모르지만 가끔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기 위해서 하늘이 낸 사람은 아닐까 내가. 여러분 정봉주 의원과 어느덧 1시간
1시간을 했어요? 네, 1시간을 했어요. 야. 그냥 뭐 정오빠, 옆집 오빠 그러니까. 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어느덧 60분을 초과하고 그러니까. 있는데요. 오늘의 타이틀은 구라산매경. 구라산매경. 예.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정의당 의원들을 만났어요. 예. 근데 정의당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급변하는 뉴미디어 환경에서 팟캐스트를 했더니 당원이 1000명이 늘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하는 팟캐스트 있잖아요. 노유진의 정치 카페. 그걸 했더니 당원이 1000명이 늘었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를테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들이 현장에서 늘 만날 수 있으면 약간 연예인병이 있는 정치인들도 있거든요. 내가 많죠? 뭐 거기를 왜 가? 뭐 이런 내가 급이 그게 아닌데 뭐 약간 뭐 이런 분들 많은데 그러다 계급장 내려놓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현장에서 그게 머리카락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 쫓아다 보면 소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 정치인들이 좀 많아지기를. 전국의 정봉주가 깔리기를. 마무리 발언이? 고대하면서 정 의원님 모시고 함께 얘기해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귀가 좀 시원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되게 편안했어요. 오늘 재밌고 굉장히 편안했는데 자주 좀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련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정말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은데요. 내일은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